외관이 있어 대일 무역의 중심지였던 부산. 조선 후기 부산 동래는 평양과 더불어 지방 화단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활동하는 화가도 2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의 유명 화가 못지않은 역량을 가진 동래부 화원들은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가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일 회화 교류의 중심지인 부산에서 꽃피운 동래부 화원. 그들의 눈부신 활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오늘날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동래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유일한 대일 외교 및 교역 창구인 외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통신사가 중단된 시기에는 외관을 통해 조선 화가의 그림을 요구했습니다. 동래부 화원들의 활동에는 이런 지역적, 역사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산 지역 화가들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대일 수출용 회화 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전통적인 화풍을 유지하면서도 일본 시장의 수요에 맞춘 작품들을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래부 화원들은 조선통신사 수행화원인 유명 화가들이 부산에서 제법 오랜 시간을 체류하게 되자 중앙화단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통신사의 출발지였던 부산에서 김명구, 김유성, 이의양, 채북 등 중앙의 화원들이 상당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변박과 변탁 등 일부 동래부 소속 화가들은 계미사행 때에 참여하여 수행화원인 김유성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당시 조선 화단의 최신 경향과 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박은 부산 화단의 싹을 틔운 인물입니다. 변박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인 무청 소속이었지만 문자에 능하고 그림을 잘 그린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부산진 순절도와 동래부 순절도를 베껴 그린 후 그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조선통신사의 정사인 조엄은 변박을 데리고 대마도로 향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일본 지도를 그릴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변박은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동래부 소속의 화가입니다. 1763년 변박은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당시 통신사 정사였던 조엄이 변박을 기선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변박의 묵매도는 바로 이 시기인 1764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매화는 선비의 의지와 취향을 잘 표현할 수 있어 크게 사랑받는 소재였습니다. 이 그림은 늙은 매화가지에 새로 난 줄기에서 매화꽃 봉오리가 피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뒤틀린 가지와 위로 쭉 뻗은 줄기를 대조적으로 그린 것은 조선 후기의 매화도 화풍을 따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변박의 아들인 변지한이 그린 화조도입니다. 변지한 역시 동래부 화원에서 대일교역용 회화를 주로 제작했습니다. 변지한은 19세기 전반 동래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그의 부친인 변박이 시작한 수출용 회화 제작을 변지한이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지한은 산수화, 인물화, 호랑이 그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으며 일본을 대상으로 한 상당한 양의 그림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화조도는 홍매화에 참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요. 담담한 문인 화풍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일본인을 위해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지 안의 그림에서 조선국이라고 적힌 것은 일본으로 수출됐음을 뜻하는데요. 변지 안의 작품은 일본에도 여러 점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의 기몽도라고 불린 화원도 있습니다. 바로 송암 이신울입니다. 이신울은 군사와 관련된 일을 맡다 보니 전쟁 기록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신울은 19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동래부 소속의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임진전란도는 1834년에 제작되었고요.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과 다대포진의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산수도는 전형적인 남종 산수와 화풍으로 그려졌으며 일본의 요청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하단에 보이는 조선 송암이라는 낙관이 이 작품 역시 일본 수출용으로 그려졌음을 증명합니다. 그림은 근경과 원경, 2단으로 나뉘는데요. 원경에는 왼쪽으로 치우친 주산과 낮은 언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경에는 작은 집과 비스듬한 언덕에 나무 몇 그루와 사람이 보입니다. 이러한 화풍은 18세기 문인 화가들이 크게 유행시킨 남종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동래부 화원들은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그림에 담기도 했습니다. 동래부 화원들이 남긴 작품들은 조선의 관방도시이자 군사도시로서의 부산의 특성과 유일한 대일외교, 교육 창구였던 외관이 위치했던 부산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회화 교류의 직접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문화, 외교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그림의 도시였던 부산의 특별한 역사. 그 이야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그린 동래부 화원들이 그림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